알로하, 그리고 에크모마이. 하와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와이 마우이를 소개하는 GPS 오디오 투어를 듣고 계십니다. 본 관광 안내는 여러분의 GPS 장치에서 자동으로 나오며 여러분이 오아후에 계시는 동안 최고의 여행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 GPS 오디오 안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이는 여느 섬과는 달리 독특하죠. 유구한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경관 등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마우이의 매력에 누구나 푹 빠지게 됩니다. 하얀 모래사장, 그림 같은 해안가 풍경, 여유로운 분위기, 열대의 태양, 그리고 울창한 열대우림 등 마우이는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죠. 마법 같은 섬 마우이에서 여러분만의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헤어지기 전 먼저 GPS 오디오 투어 작동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어는 하나로 가는 길, 할레아칼라, 웨스트 마우이, 사우스 마우이 등 4가지 경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가는 길은 하나는 물론 그 너머까지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간략한 소개를 통해 가는 길에 있는 볼거리 등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할레아칼라는 구름 위로 솟은 산봉우리부터 저 깊은 화산 분화구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웨스트 마우이와 사우스 마우이는 라하이나와 카나아팔리를 거쳐 섬의 다른 지역보다 건조한 기후를 지닌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GPS 오디오 투어는 가시는 방향과 상관없이 해당 관광지에 가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투어를 그만 듣고 싶을 때는 홈 화면에서 도구 아이콘을 누른 후 차례로 설정, 언어로 들어가세요. 다음 음성으로 들어가 한국어 GPS 오디오 투어 안내 끄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관광지 등으로 가는 길을 알고 싶을 때는 홈 화면에서 목적지 선택을 누르세요. 목록에서 내려가 기타를 누르신 후 원하는 경로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발을 누르면 투어 안내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로 목적지 선택, 기타, 목적지 선택, 그리고 출발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안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어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멋진 드라이브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 알로하! 마케사스 군도에 살던 사람들이 이중 선체 카누를 타고 별을 보면서 태평양을 건너 동북쪽으로 항해를 하다가 새를 따라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바로 위대한 폴리네시아 탐험가 하와일로아였습니다. 마우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 섬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사실 아들의 이름도 대양의 바닥에서 하와이 제도를 낚싯대로 건져 올린 반신반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네요. 전설에 따르면 마우이 씨는 낚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카누를 타고 바다에 나가 있는데 낚싯줄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나올 때까지 당기고 또 당기다 보니 하와이 제도가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화산 꼭대기에 서서 다시 줄을 던지니 이번에는 태양이 걸렸습니다.
마우이는 태양으로 하여금 한 가지를 약속하게 합니다. 자신의 아내 희나가 손수 만든 천 카파를 말릴 시간이 충분하도록 좀 더 천천히 하늘을 지나가라는 거였죠. 그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태양을 놔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구상 가장 큰 활화산이 할레아칼라, 즉 태양의 집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우이는 계곡섬이라고도 불립니다. 동쪽 할레아칼라 화산과 서쪽의 푸우쿠쿠이 화산 사이에 있는 협곡 덕분이죠. 마우이의 황금기는 14세기에 시작됐습니다. 마우이를 통일하고 섬을 감싸고 도는 왕의 길인 킹스 하이웨이를 건설했던 피일라니의 통치 시절이었죠. 하와이에서 가장 큰 헤이아우, 즉 사원도 그의 이름을 본다 피일라니 할레, 즉 피일라니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이아우는 축구 경기장 면적의 2배에 달하며 용암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원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카하누 가든에서만 조망이 가능합니다. 잠시 후 올로우 왈루타운에 도착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올로우 왈루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하와이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게 되었죠. 무역인이자 각자 배를 소유했던 한 아버지와 아들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사이먼 메카프와 아들 토마스는 현지 주민과 무역을 하기 위해 하와이 해상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 토마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신의 배 페어 아메리칸의 추락을 몇 주 늦추기로 결정했고, 아버지 사이먼은 호누아 울루아에 도착해 자신의 배 엘라노라에서 무역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소형 보트의 도난과 선원 살해 사건 등으로 화가 치민 사이먼은 복수를 위해 울루왈루로 갑니다. 울루왈루에 도착한 사이먼은 대포를 모두 장전한 후 무역 깃발을 올린 이후부터 배에 접근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모조리 포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끔찍한 복수 탓에 무고한 남녀 및 어린이들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와이 사람들은 이를 두고 카롤로 파우, 즉 불을 쏟았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곧 도착할 올로왈루가 바로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이죠. 이렇듯 가혹한 복수극을 벌인 후 사이먼 메카프 선장은 즉시 사우스 코나에 있는 케알라 케쿠아에 정박했습니다. 아들 토마스와 만나기로
메카프와 무역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선장 토마스 메카프를 비롯한 전원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이작 데이비스밖에 없었죠. 몰로왈로와 카우플레오 사건 이야기를 들은 카메하메아 왕은 엘라노라 호와의 연락을 일절금했습니다. 사이먼 메카프는 헤알라케쿠아에서 아들 토마스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소식이 없자 사이먼은 중국에 있는 다음 기항지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간접적으로 아들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 이후로 엘라노아호와 사이먼 메카프 선장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페어 아메리카노의 소유권은 카메하메아 왕에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존 영으로 불리는 유일한 생존자 아이작 데이비스의 도움으로 카메하메아 왕은 대포와 머스킷총을 최대한 활용해 후일 다른 부족 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결국 하와이 제도를 통일해 다스림으로써 하와이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와이 근대 역사는 빅 아일랜드에서 온 카메하메아 왕이 1790년 마우이를 정복하고 라하이나로 왕실을 옮기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하와이 제도는 카메하메아 왕의 통치 아래 통일되었죠. 하지만 그가 하와이를 통치하게 된 것은 군사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아내 카아후마뉴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카아후마뉴 여왕은 1768년 마우이 하나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첩 17명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가장 사랑하는 애첩이 됐죠. 카메하메아 왕이 하와이를 통치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와이에 들렀던 제임스 쿡 선장은 하와이를 샌드위치 제도라고 불렀는데 그로 인해 하와이가 서양 문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답니다. 1840년부터 1865년까지 모래잡이 산업이 번성하면서 마우이 서쪽 해안에 있던 라하이나가 하와이의 수도가 됩니다. 당시 매년 포경선 500여 척이 라하이나에 정박하고는 했습니다. 1798년 카메하메아 왕은 카아후마뉴 여왕을 위해 저 서양식 건물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여왕을 위해 폭 6m, 길이 12m에 달하는 2층짜리 브릭 팰러스 왕궁을 라하이나에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두막에서 자는 것을 좋아했던 카아후마뉴 여왕은 이 건물을 싫어했습니다. 현재는 왕궁 기초만 남아있는 상태죠. 1819년 5월 8일 카메하메아 왕의 서거 후 여왕은 팔에 날짜를 문신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왕의 미망인이라는 명칭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죠. 그녀는 하와이를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카아후마뉴는 카메하메아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유명한 황색 망토를 걸친 후 어린 리호 왕을 불러 같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의 규범인 모델 카푸 제도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였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카아후마뉴는 카이나 누이, 즉 총비로 임명됐습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하와이 왕국과 미국 간 공식관계에 대한 협상을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도 카아후마뉴였습니다. 1832년 마우이에서 나고 자란 전 여왕은 하와이 문화, 자연, 그리고 정치 판도를 바꾸어 근대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고래잡이 산업이 쇠퇴하던 시기 사탕수수 산업이 차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라하이나 타운에 도착합니다. 한때 고래잡이 마을이었던 라하이나는 이제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인구는 9,000명에 불과하지만 성수기에는 매일 4만여 명이 거쳐가는 마을이죠. 즉, 인파로 인해 숙소와 주차장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소 불편하기는 해도 라하이나는 보다 말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을 풍깁니다. 프론트 스트리트를 여유롭게 거닐다 보면 다양한 레스토랑, 상점 및 관광지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항상 관광객으로 넘쳐나죠. 프론트 스트리트의 면한 건물은 18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를 좋아하신다면 옛 법원에 들러 마을 내 역사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 담긴 책자를 받아가세요. 라하이나에는 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볼드윈 하우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유적지로는 철창집에 갇혔다는 뜻을 가진 할레 파하호아라는 옛 감옥이 있죠. 감옥벽은 산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850년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죄명으로 감옥을 갔는지 알게 되면 꽤나 놀라실 겁니다. 또한 반얀트리 광장에도 꼭 가보세요. 광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반얀나무들은 선교사 도착 50주년을 기념해 1873년에 심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18m가 넘고 면적만 해도 1